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깡통대출 터졌다. 인뱅, 저축은행, 지방은행, 아수라장. 대부분 은행이 무수익 여신, 즉 깡통대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KB은행의 깡통대출이 8,668억 원으로 단연 1위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 깡통대출이 5,326억이고 지방 5대 은행은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깡통대출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여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고 대출금리 인상과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민은행은 깡통대출 터졌다. 자, 인뱅저축 지방은행 여기 보시면 정말 깡통들이 있네요. 아주 심각한 상황.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인터넷, 이금융권, 지방은행부터 볼게요. 이 깡통대출이 심각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예적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인터넷은행 원리금 못 받는 악성 깡통대출이 1년에 무려 2배나 뛰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융 부실이. 은행 깡통대출에서 먼저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이금융권 은행. 제가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면 일부에서는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꾸로는 생각 안 하세요. 그 불안한 미래를 미리 대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당장 뭐 은행이 지금 무너지니까 이거 돈 찾아갖고 저쪽으로 옮겨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지금 솔직히 경제위기 터질 확률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지금 저쪽을 했든지 간에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다만 만기가 된 다음에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5대 은행이라든가 좀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자, 인터넷 은행 보니까 무수익 여신 깡통대출의 잔액이 3,441억. 와, 이게 5,326억. 지금 인터넷 은행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는 이 깡통대출 무수익 여신 5,326억이에요. K뱅크 무수익 대출 비중이 1.42% 무려 60%나 증가했어요. 지금 인터넷 은행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K뱅크가 이 깡통대출이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토스뱅크 무수익 대출 비중 1.0 얘도 20%나 증가했습니다. 지방은행을 볼까요? 자, 지방은행은 아주 심각해요. 인터넷은행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지방은행 여러분들 5대 지방은행 아시잖아요. 자, 무수익 여신 깡통대출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40%나 증가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깡통대출이 자꾸 늘어나면 돈을 받지를 못하면 은행이 한마디로 원금 이자를 받지를 못하게 되면 부실이 생기고 그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는 거죠. 자, DGB 대구은행 1,301억에서 2,253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네요. 2,253억도 이 대구은행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거예요. 빚이 깡통대출이 많은 거예요. 거의 띠끼는 돈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BNK 부산은행 1,632억에서 1,107억 증가 또 늘어났죠. 자, 5대 은행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상승세. 이금융권 볼까요? 저축은행의 깡통대출 2조 9천억 원 35.7%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은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지금 새마을금고도 23년 대출 56조 연체율이 9.23%까지 치솟았고요. 상호금융이라고 있죠. 연체율 자 7% 육박 신협 연체율이 최고치.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원리금 못 받는 악성 대출, 깡통 대출이 심각합니다. 그 근거 자료를 볼게요. 자, 인터넷 3사, K카카오 토스뱅크 보세요. 전체 무수익 여신이 3,400에서 5,300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그리고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대손 충당금. 이번에는 지방은행 무수익 여신, 대구은행 2배 가까이 뛰었고 다 올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만 소폭. 전체적으로 1조를 돌파했고 그 다음에 5대 저축은행도 보시면 SBI 저축은행, 웰컴, 그 다음에 OK,
페퍼, 한국투자, 자 5대 저축은행 다 지금 이게 마지막 파란 게 23년인데 23년으로 올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잔액 급증,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이 연체율을 보세요. 쭉 9.23까지 쏟았고, 그리고 금액도 이 비율도 56.3에서 56.4까지. 이번에 KB 국민은행 깡통대출, 이번에는 1금융권, 1금융권은 2금융권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전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KB가 지금 순이익도 줄면서 연체율까지 올라가고 깡통대출 부실이 발생했다 이거죠. 자, 깡통대출 무수익 여신이 8,668억 원 1위입니다. 부실채권 국민은행 9,890억 43.5%나 폭증 상태에서 1위. 문제점, 고금리로 은행 대출 부실화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튼튼한 KB국민은행이라고 할지라도 담보대출, 유가주권 담보대출이 국민은행이 6조나 되면서 1위예요. 얘도 37% 증가, 유가증권 담보대출 잔액도 총 15.1조 원이나 돼요. 15조가 넘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점, 기업 자금난에다가 기업이 힘들잖아요. 또 연체가 쌓이는 데다가 돈은 모자라는 유동성 장세, 바로 이 세 가지가 담보대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KB 연체율을 볼까요? 부동산 PF 익스포저 국민은행이 11조 원으로 1위입니다. 은근히 1금융권에서 제일 튼튼한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것들 1위가 많죠. 리볼링 수수료 카드사 무려 국민카드가 19.28. 리볼링은 당장 연체는 안 되지만 이게 한 달씩 연체료는 안 내지만 한 달 이렇게 연체된 상태를 리볼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카드 빚을 못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쌓이는 거죠. 문제점, 적금 연 10% 특판, 자꾸 이게 특판이나 만들어대고 자금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을 좀 받을 정도로. 보면 신한, 하나, 양호한데 KB는 우울하다고 나와 있죠. KB, 오, 진짜로 그렇네요. 자, 보시면 2022년 3분기 그리고 23년 3분기 지금 다른 신한, 하나 이런 데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형건설 장단기 차입금 보니까 산업은행이 앞쪽으로 많고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이 태형은행에 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4대 은행 무수익 여신 아까 1위라고 했죠 제가. 자, KB 역시 24년 1분기 8,668억으로 1위입니다. 다른 은행보다 지금 막대기가 높죠. 자, 이번에 4대 은행 실질 연체율 추이, 실질 연체율 추이 봐도 자, 이게 쭉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깡통대출 문제점. 그렇다면 이 깡통대출 무수익 여신, 쉽게 말해서 원금과 이자를 못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거죠.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그런 이 깡통대출 문제점, 영향, 대응 방안 한번 보자고요. 돈 없어서 이자도 못 내요. 악성대출이 3조나 육박한대요. 은행들은 골머리죠, 당연히 못 받으니까. 자, 이제 문제점, 영향, 대응 방안. 깡통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 원금과 이자를 못 받는 걸 말해요. 건설사, 부동사, 회사 부도가 급증하면서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건설사, 부동사 이렇게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원금 이자를 떼이게 되겠죠. 금융 시스템, 은행 부실 증가는 금융 위기를 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요. 영향, 은행 부실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돈을 회수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돈을 회수 못하게 되면 은행 부실로 인해서 금융 불안이 또는 금융 불안이 금융 위기로 확산되겠죠. 대출 금리 인상,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위험한 것을 막으려고 대출할 때 이자를 갖다 세게,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은행 부실 대비 대출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줘요. 둔화시키겠죠.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위축하고 자금 조달도 안 돼서 기업이 생존이 걸리게 되고. 대응 방안, 은행이 자율적으로 계속 관리감과 감독을 해야 돼요. 사용 목적, 담보 평가를 꼼꼼하게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이 깡통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금융감독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대책 마련, 그리고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깡통 대출이 심각하거나 연체율이 많거나 PF 문제가 터진 곳들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고 은행도 자율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건설사 부동산 PF 97%가 빚이래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내 돈 하나도 없이 97% 빚 가지고 건물 지을 생각을 해요. 자, 한국 부동산 PF 97%는 빚 세계에서 유일해요. 이걸 허락한 나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봐요. 금융당국이. 이걸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이거 지금 잘못하게 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터지는데 아예 이참에 자기 돈 30% 없으면요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처럼. 자, 롯데건설, GS건설 지금 심각하네요. 5조, 3조. 그 다음에 건설사별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 373%가 뭐예요? 100도 아니고. 롯데건설도 21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산업도 다 이렇게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롯데, 태영, 코오롱, 동부 다 위에 걸쳐 있네요. 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보세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일반적인 나라는 30%에서 40% 자기자본 바탕 위에 빚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지도는 3% 갖고 부채 97%.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한마디로 알거지가 황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남의 돈 갖고. 그러니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돈 없이 자꾸 대출을 받고, 그것도 대출도 엄청 세잖아요, 금리가. 그러니 분양가 뛰는 것도 있다고요. 분양가 세게 안 때리면 손해보는데. 부동산 전망, 하락론과 상승론 입장,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전망이 어떻냐. 단순하게 올라간다 떨어진다만 알지 마시고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느냐. 왜? 양극화예요. 이제 양극화. 어디는 잡아도 되고 어디는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일단 하락은 지방이 현재 상황, 현재 스코어를 말할게요. 하락은 지방이 이끌고 있어요. 지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폭락은 아니고 약보합이에요. 자, 수도권은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상승이 아닙니다. 자, 강보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0.07 이렇게 올랐으니까 일시적으로 뛰고 있다. 자, 서울이 뛰니까 이제 지방이나 경기도도 따라간다. 하락의 원인. 자, 침체, 대출, 거품. 왜 그럼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냐? 경기 침체, 대출도 깐깐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거품이 너무 심하다, 부동산이. 그럼 전망을 해볼게요. 하락론자들의 전망. 자, 서울이 지금 뛰는 건 맞아요. 여름 이후에 또 장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전략,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전략은 24년, 올해하고 내년은 잡지 말고 관망해라.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럼 상승론자들, 서울 상승폭이 확대. 와, 이거 미친 상승이에요. 0.28%. 여러분들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주간 단위로 21년에 우리가 집값이 제일 많이 폭등했는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21년이면 무진장이 뛸 때인데 그걸 주간 단위로 뛰어넘었다고요. 신고가 찍은 거죠, 완전히. 서울 거래량도 지금 약 7,000건 예상해요. 와, 10,000건에 가까워졌네요, 벌써. 예전에 500건, 1,000건 그랬는데. 서울 중심, 애가 뛰다 보니까 외곽도 지금 뛰고 있어요. 노도강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원인이 뭐냐? 금리, 유동성, 해외. 금리가 지금 점점 낮아질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돈이 넘쳐났어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낸 거죠. 해외 집값이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전망. 서울이 점점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상승론자들. 지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폭락은 아니고 보합으로 간다. 전략. 그럼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해야 하느냐? 수도권, 특히 서울은 매입해야. 지방은 관망. 서울 관망이 아니라 지방은 관망해라. 이렇게 상승론자들은 얘기해요. 지금 본격 상승. 완전 반대네요. 그러면 저의 입장은 뭐냐? 저는 이래요. 자, 서울은 지금 매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 전부터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양극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방이나 경기도도 중심지는 매수해야 하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이 관망.
자, 대형 건설사 위기, 롯데 이어서 신세계까지. 자, 계열 건설사 돕다가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특히 롯데가 그래요. 롯데건설 신용등급 부정적 하향. 자, 브릿지론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98%나 받았어요. 브릿지론만 놓고 보면 태형보다 심각하죠. 자, 올해 만기 우발 채무가 4조 원이고 위험 3.3조인데 펀드를 조성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없이 롯데가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GS 추수장 분기 후 영업손 정지, 손실, 이미지가 타격됐고 비자금 의혹, 고강도 압수수색 540억 추징.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못 넘기고 연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볼까요? 신세계 부채 비율 1분기 807%, 1800억 적자, 이마트 지원으로 그룹 전체 위기, 등급도 하향됐네요. 미수금 1년새 121%나 급증, 대구 빌리브는 647억. 그런데 요즘 신세계가 아주 안 좋아졌다가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사가 아주 안 좋다가 대기업 중심으로 좀씩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도 부동산 PF 위기, 시공시행사 꼼꼼히 따져봐라. 건설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5조, 연체율 2.7%, 되게 높죠. 여러분들 PF가 135조가 뭡니까? 24년 부도난 종합전문건설사가 14곳으로 3배나 증가했어요. 23, 4년에 폐업 공고한 게 1541.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어요. 고분양가가 문제입니다. PF 고금리, 임금 자재, 집가가 올라간 탓도 있죠. 그래서 고분양, 미분양, 집값이 일부 지역 지방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고분양 때리고 있고 공급이 넘쳐나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위축, 착공, 분양, 준공, 미분양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중개수도 폐업이 늘어나요. 5월 개업 888곳, 폐업 1240, 훨씬 폐업이 많죠. 거래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이 줄어들고 경쟁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건설사와 중개소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자, IMF도 경고를 하고 있죠. IMF 금융위기 이어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기업은 부실하고 자영업도 위험하고 은행도 부실하다. 기업 대출 잔액이 1900조예요. 여러분들 역대 대출 최대입니다. 부동산업 175조, 건설업 44조, 여기에 38%나 증가한 거예요. 기업 부실에서 가장 위험한 게 부동산 건설업이죠. 건설사 부실 채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위험해요. 자영업 5대 은행 1.3조 연체, 코로나 이전에 2배나 연체됐대요. 1금융권이 막히면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에서 급전 빌려요. 누가? 자영업자들이. 연체자가 7.3만으로 60대 이상 5년 동안에 320%,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연체가 세요. 은행 부실, 5대 은행 단순 연체율 0.32, 건설업 세네요. 2금융권은 저축 8, 새마을 7, 신협 6. 지방은행, 5대 지방은행 평균 1%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어났다. 자, 이 깡통 대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락문자들은 집값이 여름철 반짝 오르다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며 상승론자들은 서울 중심으로 2, 3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